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빅데이터, AI,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분야의 솔루션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또 100년간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우리 슈어소프트와 한 식구가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모비젠의 엄태덕 부사장님께서 생성형 AI 시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산업별 응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엄태덕 부사장님은 카이스트에서 AI 및 로보틱스 자율주행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AI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태덕 부사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비젠 CTO를 맡고 있는 엄태덕이라고 합니다. 모비젠은 데이터 플랫폼의 국내 리딩 회사로서 최근에는 그래피오라는 이제 에이전트 플랫폼을 신규로 출시를 하고 국방 및 민간 분야의 사업을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팔란티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이제 생성형 AI 시대의 AI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산업별 응용으로 정했고요. 산업별 응용은 민간 케이스랑 국방 케이스를 하나씩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생성형 AI 시장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누구나 예측하듯이 본격적인 생성형 AI의 대중화 및 실용화를 통해 혁신의 중심 이것으로 이제 변경되는 그런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이제 느끼는 기업들은 26%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5년도에는 새로운 트렌드로 기업이나 산업별 니즈를 이제 구석구석 터치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SLM 이나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멀티모달 이런 것들이 핵심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가 기업에 도입되면서 여러 성숙도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인데요. 현재 저희가 와 있는 수준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에서 LLM을 검색 및 분석 작업에 활용하는 간단한 기업 내 데이터를 통합해서 레벨 1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단계는 최근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단순한 데이터를 추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구를 통합해서 실제로 액션을 하는 일. 다음에 이렇게 도구를 통합해서 기업에서 프로세스가 돌게 되면 이 프로세스를 운영에 통합해서 기업의 어떤 혁신 과정 중에 지식들을 습득해서 활용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이런 단계에서 활용된 프로세스 데이터를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에 통합하는 단계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4가 되면 인간이 휴먼 인 더 루프로 어느 정도 에이전트의 활동에 개입은 하겠지만 AI가 어떤 인계값상에서는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것을 넘는 것들만 인간의 의사결정을 물어오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여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어떤 필요한 판매라든가 생산 재고 관리, 물류, 메일 시스템 등에 붙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 과정을 AI가 돕는 형태가 현재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지향하는 미래는 LLM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람 또는 지식 체계를 모델링하는 하나의 인간 같은 존재였다면 에이전트가 갖는 의미는 하나의 인간의 조직화된 사회 또는 어떤 협력하는 어떤 팀을 모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역할을 갖는 에이전트들이 자기만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의 권한 범위를 갖고 자기의 어떤 전문 역할에 상응하는 툴들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액션을 하며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누군가 지시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AI 플래너라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통제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AI 에이전트의 미래가 되겠고 이거는 결국은 LLM이 인간을 모사했지만 에이전트는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나의 인간의 조직을 모사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전문 지식 같은 가진 사람이 추론하는 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의 케이스들을 검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피오라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AI 플랫폼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데이터의 사일로 문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익숙하시다시피 어떤 기업이나 기관, 군의 데이터는 파편화되어 있고요. 이 파편화되어 있는 이유는 시스템들이 사일로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각각의 시스템 내에서 활용하는 유사한 데이터들이 포맷이 달라서 연계 활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툴들이나 이제 기술들이 부족해서 어떤 장벽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 내 데이터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서로 이제 그 독립적으로 사일로화된 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LM이라는 것이 기업에 도입된 것의 의미가 그냥 인간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그냥 채팅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여러 시스템 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추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는 이제 각 조직별 어떤 데이터에 대한 권한 문제 아니면 어떤 보호 문제 때문에 그 쉽지 않았던 어플리케이션인데, LLM에 의해 데이터가 한번 통합되면 나머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 데이터들도 같이 활용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피오는 데이터 아퍼레이팅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 체계를 가지고 데이터와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단위 시스템들 또는 단위 에이전트들이 버텀업으로 어떤 특정한 부서의 프로세스나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만들어졌다면, 최근에 어떤 LLM 추세나 에이전트는 탑다운으로 문제 분석에 집중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풀 수 없는 엔드투엔드 문제나 여러 부서의 시스템이 연계돼야 되는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한 후에 이 데이터들을 온톨로지 기반에 통합해서 원하는 답변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크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하단에는 여러 실시간이나 오프라인성으로 모여지는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추론하고 연산하기 위한 AI 모델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지식체계, 여기 예제로 그려 있는 것은 어떤 제조기업이 처음에 이제 그 부품들을 수급해서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유통시켜서 이제 고객한테 보내는 과정, 하나의 체계로 모델링하면 데이터와 모델이 여기에 맞게 동작하고, 이거를 바라보고 어떤 BI 어널리틱스 사업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레이어 3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래피오 솔루션은 크게 3가지 레이어로 나누어 있고요. 제일 하단의 카탈로그는 기업의 산재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마치 쇼핑 카탈로그 보는 것 같이 각각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접근해서 권한을 얻고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고, 온톨로지는 같은 업종 같은 업무라 해도 회사별로 프로세스와 용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개념화해서 하나의 그 LLM에 넘겨주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들으셨던 에이전트를 통해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레그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온톨로지의 표준화된 데이터로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레이어는 최신 데이터의 이제 컨셉인 데이터 패브릭 또는 데이터 메쉬로 되어 있고, 데이터 패브릭은 예전에 데이터 레이크처럼 회사 내 데이터를 모두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채로 섬유처럼 엮어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며, 그 방식은 레이크 같이 한 곳에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둔 상태로 가상화시켜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다양한 데이터 기법들을 지원해서 이제 기업 내 데이터 유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톨로지 부분은 간단한 예제로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데에서 책을 분류하고 도서를 관리하는 형태의 온톨로지를 보면 어떤 책이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 책의 저자는 누구고 책이 나온 연도, 저자와 출판사의 위치, 요 정도를 나는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 표준화를 할 거야 하고 저렇게 연결관계로 정의를 해놓으면 모든 책들은 저 체계에 맞게 하나의 인스턴스 데이터, 그러니까 앵무새 죽이기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책이 출판사가 어디고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저자는 파수꾼이라는 책을 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놓고 있으면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같은 출판사냐, 같은 저자냐, 같은 소재지냐 이런 어떤 새로운 틀에 의해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앱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어 주셨는데 뭐 다양한 그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존재하지만 여기 예시로 드린 그림은 호텔 예약을 그러니까 여행 예약을 하는 경우엔 저희가 항공편도 예약해야 되고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차량 렌탈 등을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고객과 인터페이스 사이는 이제 마스터 에이전트는 한 놈이고 이 마스터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 하단에 달려 있는 에이전트들을 생각해내고 그쪽에 명령을 보내서 결과를 받은 다음에 고객한테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플라이트 에이전트, 항공 예약은 당연히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 APR 연계해서 예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가능한 편명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제한된 범위 내의 툴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종합적인 여행 예약이라는 걸 완수하기 위해서 본인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 전체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시작해서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카탈로그라는 형태로 쇼핑 목록처럼 유통이 되고 이 데이터 카탈로그들은 기업에서 활용한 어떤 표준화된 정보 체계에 맞게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은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온톨로지 체계에 따라서 잘 엮어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 질문의 답변에는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LLM을 통한 추론 기능이나 그 말을 만들어내는 작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장점은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전용 기술로 만들어져서 팔란티어라는 회사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에 그 커먼한 것들은 대응을 하고 차별화되는 온톨로지나 그래프 기술 같은 것들만 내부 기술로 제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고객의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포탈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여러 에이전트들이 저희 포탈에 들어가면 보이고 질문을 하면 적절한 어떤 에이전트가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이 마음에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챗GPT를 쓰는 거와 비슷하게 채팅을 하면서 그 작업하는 거는 동일한데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온토로지를 통해서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고 이 우측 창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GUI 시스템에서 보시는 것 같은 UI 뭐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메뉴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구조를 병행 활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주 업무 고도화라는 어떤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특히 이제 그 수주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RFP를 보고 그 RFP에 맞는 기존 프로젝트 수행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국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유무인 복합체계, 유인체계와 무인체계가 어우러져서 적과의 전투를 벌이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에 이제 어떤 기관의 RFP가 나오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을 검색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제안서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걸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검색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게 되고 다음에 복잡한 어떤 대상 사업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그 조건 같은 것들도 자연어로 넣어주면 쿼리를 통해서 찾아주며 사업 분석 단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차별화된 영역이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작성하는 과정은 기존에 이제 챗GPT나 딥리서치 같은 부분들은 짧은 어떤 것들만 작성하는데 제안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전체 써야 할 문서의 목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젠다를 관리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서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며 사용자가 문서 전반에 거친 어떤 수정을 원할 때에는 멀티 에이전트 협업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의 문서를 다 업데이트 쳐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형적인 어떤 데이터 소스부터 수집 서버에 적재하고 카탈로그로 이제 모은 다음에 온톨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작하게 되겠고요.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 단계는 다른 어떤 생성 AI 어플리케이션하고 유사한데 도큐먼트를 먼저 로드한 다음에 그 도큐먼트의 어떤 특성, 뭐 제안서 같은 경우면 요구사항이라든가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같은 것들로 원하는 것들을 파싱하는 작업, 그래서 문서를 분류하고 그 메타 정보를 추출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안 요청서나 제안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엔터티들을 추출해서 온톨로지에서 관리하는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어떤 회사 내에서 RFP를 받아서 제안서 쓸 때까지 고려해야 되는 정보들을 온톨로지 맵으로 복잡하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어떤 프로젝트는 어떤 팀에서 수행하고 그 팀에는 어떤 팀원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 RFP에는 기능 요구사항과 성능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기존 프로젝트는 뭐랑 비슷하다. 이런 정보들을 모든 프로젝트마다 온톨로지 상에서 구현을 해놓으면 사용자가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도 마찬가지로 그 에이전트들이 단위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수행할 것인지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될 것을 설계해서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단순한 채팅 외에 어떤 데이터를 질의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GUI, 그래프라던가 표라던가 아니면 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설명드릴 케이스는 그 국방의 케이스인데요. 국방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 맨드, 언맨드 티밍이라는 게 있는데 현대 이제 군사 관련된 내용들은 단순히 이제 한두 대 그 무기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상적으로 여러 개의 무기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명령을 하다라고 지시를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에이전트로는 인식하고 판단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이 끝나면 결심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에이전트의 동작을 위해서 실전의 어떤 그 데이터 정보들을 실시간 또는 배치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환경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카탈로그로 등록하고 표준화된 어떤 온톨로지로 정리한 후에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피오가 이제 온톨로지 기반의 그 에이전트 플랫폼 모비젠의 제품이 되겠고요. 우측에 이제 슈어 쪽 솔루션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부분 이 일단 존재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알파고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기존 기사들의 기보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지만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는 기존 기사들의 기보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걸로 다시 학습을 해서 성장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현대에서는 초기에는 전투교범 같은 기존 자료를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뮬레이션이 답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보다 잘 싸우고 동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는 우선 국방에만 적용될 것인데요. 당장 뭐 로보틱스에도 동일한 방법이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이 로봇 하나나 무기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유무인 복합 체계 전투라든가 아니면 그 산불을 진압하는 로봇들을 통제한다든가 이렇게 멀티 로봇 문제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복잡한 환경에 되면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증강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무인 복합 체계는 처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인식하고 전장을 분석한 후에 이 분석된 결과가 어느 정도 그 긴급한 것인지 위협 평가, 다음에 전장에 전략 수립하는 단계를 타게 돼 있고요. 이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AI 모델들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분석할지를 시스템이 직접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천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는 우선 국방에만 적용될 것인데요. 당장 뭐 로보틱스에도 동일한 방법이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이 로봇 하나나 무기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유무인 복합 체계 전투라든가 아니면 그 산불을 진압하는 로봇들을 통제한다든가 이렇게 멀티 로봇 문제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복잡한 환경에 되면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증강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내부 구조를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전장에서의 어떤 그 전투 체계를 관리하려면 데이터 처리 도구도 필요하고, 온톨로지 관리 도구, 어플리케이션 개발 수행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전장 상황의 모델링, 상황인식 알고리즘이나, 전략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구조도 비슷한데요. 하나의 어떤 그 사용자, 그 지휘관이나 어떤 실무관들의 어떤 그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마스터 에이전트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 마스터 에이전트는 기존의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전투 절차 문서에서 추출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인식 에이전트, 전자분석 에이전트, 위험평가 에이전트, 전략수립 에이전트를 통제하게 되며 각각의 에이전트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요청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이나 데이터를 추출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그 데모를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아직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단계라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형적인 어떤 군사 상황 하나를 상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보시는 맵처럼 전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전투 지역을 설정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위성이 돌다가 전투 지역에서 이상한 물체를 판단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벤트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첩보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성 이미지로부터 비정상적 군사 활동이 감지되었다라고 일단 1단계로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5대의 장비가 파악이 됐는데 인원수나 어떤 그 적의 그 무기인지는 판단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태스킹 옵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옵션을 통해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식별할 수 있느냐를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정밀 위성 정찰이라고 해서 정밀도가 더 높은 사르 위성이 언제 나타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확인하던가 아니면 19km 떨어진 지역에 그 UAV가 있으니 이것을 날려서 확인할 거냐라는 옵션을 주게 돼 있고요. 이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그래서 저희는 그 무인기를 보내서 해당 지역의 정밀 사진을 뽑는 식으로 채팅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해당 그 UAV가 작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적군의 어떤 그 상세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탱크 5개가 침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해당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그 군에서는 콜스 오브 액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작전들, 대안들을 추출해 주게 되는데 공중에서 폭격할 것이냐, 장거리포로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UGV 전투형 무인 차량들을 현지까지 보내서 공격할 것이냐의 옵션을 뽑아주게 되겠고요. 각각의 옵션들이 소요 시간이나 아니면 뭐 그 무장 정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단점을 제시해주면 지휘관이 하나를 선택하고 이 케이스에는 이제 그 무인 차량을 보내서 공격하는 형태의 작전을 수행해주면 그 해당 무인 차량이 그 목표로 이동해서 일단 적군을 공격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적군이 파괴된 부분을 확인해서 이미지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전투 시나리오를 저희 그래피오와 슈어의 이제 그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뮬레이션 형태로 3차원에서 시뮬레이션한 작업은 6월 내에 일단 완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국방 관련된 유즈 케이스들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로보틱스 아니면 제조 현장 그리고 뭐 금융 쪽, 의료 쪽에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존재하고 저희는 가장 그 적합하고 기회가 큰 영역부터 사업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그래피오 소개랑 적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에 대한 동영상을 일단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비젠의 엄태덕 부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